2022년 2월 22일 갤럭시 S22 울트라가 도착했어요. 2022년 2월 22일 갤럭시 S22 울트라가 도착했어요. 첫 갤럭시 리뷰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브금을 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너가 잘 하는 걸 해라.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분해하면 뭔가 이썸님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럼 그분과는 좀 다른 신선한 리뷰라는 점을 강조하자는 의미로 조금 색다르게 시작해봐야겠어요. 원래 S22 플러스 구매하려고 했는데 울트라를 해야지만 빨리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은 먼저 제품을 받아서 리뷰도 하시던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알아주시겠죠? 그럼 구독도 해주시겠죠? 페트 필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폰에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필름을 쓰면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기본 필름이 없어요. 이제는 필름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유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측면에 부착된 필름은 떼어내기 힘들게 만든 걸 보니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듯해서 굳이 떼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듯해요. 저는 버건디 색상을 구매했는데 중후한 느낌이 들 거라 생각했지만 매트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크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내 스타일은 아닌데. 후면이 매트하긴 하지만 S22 라인 모두 전 후면 유리를 코닝의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좋은 유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네요. 크기는 6.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세로 길이로 보면 Z 플립 3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가로 크기가 동일한데 엣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립감은 울트라가 손에 더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두께는 8.94mm, 렌즈 부분은 10.57mm로 카메라가 후면보다 1.64mm 더 튀어나와 있는데 2.66mm 튀어나온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비교하면 덜컹거리는 게 좀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는 229g으로 아이폰 13 프로맥스 스펙 238g과 비교하면 1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른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기본 세팅과 안면인식, 지문인식을 등록했는데요. 안면인식도 상당히 빠르게 반응해 주었고 지문인식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S10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느낌. 인식률도 100번 테스트했을 때 100번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높은 인식률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강화유리나 필름을 부착했을 때 인식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두께 0.6mm의 일반적인 강화유리를 부착했을 때 지문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지문을 다시 재등록하려고 해도 지문 자체가 인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필름을 부착했을 때는 지문 인식은 되지만 인식률이 절반 정도로 크게 떨어지게 되고 인식이 되더라도 필름이 없을 때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필름이 없는 상태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영상 촬영 후에 제가 이전에 광고를 진행했던 티거 강하유리 대표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지문인식 센서에 나오는 초음파를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소재로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필름과는 다른 소재로 제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작할 필름 강하유리 리뷰 때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밝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밝기를 최대로 설정, 밝기 최적화를 꺼준 상태에서 Z 플립 3와 비교해서 측정해 보니 처음에 흰색에서 S22 울트라의 밝기가 Z 플립 3보다 낮게 측정이 되어서 위치를 바꾸고 다시 확인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빨강과 파랑은 Z 플립 3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 초록은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아이폰 13과 비교를 해보면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이 파란색의 색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갤럭시 울트라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메라 성능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중 가장 큰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서 카메라 성능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구매한 김에 서브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구매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아이폰도 카메라의 색감 표현 능력은 좋다고 느끼지만 제가 주로 촬영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색감에 너무 차이가 커서 서브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갤럭시 카메라에서는 프로 촬영 모드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비슷한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검은 화면이 보이냐고요? 사실 지금 울트라가 동영상 파일을 미처 빼지 못하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은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볼게요. S22 시리즈는 전 후면 모두 코닝의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라는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리는 디스플레이 유리의 최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코닝에서 만든 가장 최신 디스플레이 유리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칼로 긁어주면 이렇게 흠집조차 나네? 아이폰 13의 세라믹 실드를 스크래치가 없는 부분에 같은 힘으로 긁었을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제가 느낀 결과로는 스크래치 보호 능력으로 봤을 때 애플의 세라믹 실드가 빅터스 플러스보다 살짝 더 높거나 같은 정도로 보이네요. 측면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그어주면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날 정도로 스크래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카메라 렌즈는 코닝의 렌즈 전용 글라스를 사용했는데, 칼로 긁어주면 스크래치가 디스플레이보다 심하게 생기는 게 보이네요. 뒷면은 매트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유리이지만 칼로 긁어서는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았고요. 다음은 경도 테스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단에 테스트할 숫자를 적어놓고 경도 5번부터 긁어보면 5번에서는 스크래치가 전혀 나지 않고 6번부터 조금씩 스크래치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8번은 그냥 파여버리네요. 보는 김에 스크래치가 지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처음 스크래치가 생겼던 6번으로 긁어줬을 때 전혀 지문인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7번으로 좀 더 심하게 가로까지 긁어줘도 인식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유리가 파이는 수준인 경도 8번으로 스크래치를 심하게 만들고 나니까 지문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한 줄씩 그어보면서 확인해 볼걸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뒷면은 경도 6번에서 전면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긁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크래치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카메라 렌즈 부분은 5번으로 긁었을 때는 안 긁히고, 경도 6번에서 디스플레이 유리와 동일하게 긁히지만 체감상 디스플레이 유리보다는 스크래치에 많이 약한 느낌이에요. 이건 Z 플립 3 카메라 렌즈에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렌즈의 강한 보호 능력보다는 빛 반사 방지와 같은 촬영 품질 향상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사용관에는 테두리가 살짝 더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지 일상생활하면서 생폰으로 테스트하면서도 렌즈 부분은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나지 않는 느낌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 해요. 그럼 이제 열어볼게요. 갤럭시 제품은 뒷판부터 열어줘야 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앞판을 뜯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과 약간의 호기심, 그게 바로 유튜버의 소양이지 않을까. 뭐야? 이 케이블. 그래도 뒷판 여는 건 앞판보다 10배는 더 쉬워서 생각보다 쉽게 분해했는데요. 뭐지? 오른쪽 길쭉한 거 뭔가 잊은 기분. 맞다, S펜. 필기감 좋네요. 저는 디스플레이 하나만 분리하고 싶은데, 디스플레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까지 다 분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저처럼 디스플레이만 열어보고 싶은 유튜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랄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 어차피 다 열어본 김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죄다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나 한번 볼까요? 전작 21 울트라에 비해서 렌즈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는 부분이 확실히 더 커졌다는 게 보이는데, 자세한 건 우리 같이 이썸님께 설명 듣도록 하고, 원래 목적이었던 디스플레이를 보면 지문인식 센서 부분은 S10과 비교했을 때 여기 지문인식 부분이 확실히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지문인식률과 속도가 높아졌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메인보드에 있는 두 개의 센서가 이렇게 결합이 되네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열어본 이유는 이 코닝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가 이전 모델에서 사용하던 고릴라 글라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인데요. 갤럭시 S10의 전면 유리가 고릴라 글라스 6, 후면 유리가 고릴라 글라스 5니까 세 개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다음 편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만 구독자가 200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인 만큼 마음씨 넓은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리뷰 어떡하지?